어제는 1등이었다가 오늘은 2등. 삼성전자 시청 순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순위 싸움 솔직히 여러분 계좌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.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. 회사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,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. 요즘 뉴스 보시면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? 어떤 날은 삼성이 1등이다, 또 어떤 날은 경쟁사한테 1등을 뺏겼다, 이런 얘기가 번갈아 나오고 있잖아요. 거기다 장까지 크게 출렁이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이거 괜찮은 건가 싶고, 지켜보던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되나? 헷갈리실 겁니다.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. 먼저 그 순위 얘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. 시가총액 1등이다, 2등이다, 이게 연일 뉴스에 나오니까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죠?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시가총액 순위라는 건 그날 주가에 따라 계속 바뀌는 숫자예요. 오늘 누가 좀 더 올랐냐, 그 차이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지, 회사의 진짜 힘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.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. 화면에 뜨는 숫자하고 회사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따로 논다고요. 그러니 오늘은 그 순위표는 잠시 접어두고 삼성전자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4가지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지금 삼성전자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주주한테 돌려주는 돈, 주주 환원입니다. 삼성은 몇 년 전에 이런 약속을 했어요. 앞으로 3년 동안 회사가 벌어서 쓰고 남은 현금의 절반을 주주들한테 돌려주겠다. 그런데 그 3년 약속의 마지막 해가 바로 지금입니다. 그럼 왜 하필 올해가 중요하냐? 이 약속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삼성이 한 해 버는 돈이 30조 원 안팎이었어요. 그런데 지금은요, 반도체 경기가 확 살아나면서 그 벌이가 몇 배로 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자, 여기서 셈을 한번 해볼까요? 벌어서 남는 돈의 절반을 돌려준다고 약속했는데 버는 돈 자체가 몇 배로 불어났어요. 그러면 돌려줄 돈도 당연히 몇 배로 커질 수밖에 없겠죠. 실제로 일부 증권사는 올해 삼성이 주주한테 풀 돈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돌려주는 방식 중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? 풀어드리겠습니다.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인 다음 그걸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. 태워 없앤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왜 주주한테 주냐? 한번 생각해보세요. 피자 한 판을 10명이 나눠 먹다가 2명이 빠지면 한 사람 몫이 더 커지잖아요. 주식도 똑같아요. 전체 주식 숫자가 줄어들면 남은 주주들이 가진 한 주 한 주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. 그런데 삼성이 바로 이 소각을 이번 달 안에 대규모로 마무리한다고 밝혀뒀어요. 말로만 주주 환원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. 배당이니 소각이니 그거 대주주들 얘기 아니야? 나 같은 개미한테 무슨 상관이야?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. 배당은 내가 가진 주식 수만큼 현금이 통장에 꽂히는 거고요. 소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. 오히려 우리 같은 개인 주주한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얘기인 거죠. 화면이 며칠 출렁인다고 이 큰 흐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. 두 번째, 삼성이 다음 달 아주 큰 행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. 새 스마트폰을 세상에 처음 공개하는 언팩이라는 행사인데요. 이번엔 장소가 영국 런던입니다. 여기서 공개될 제품이 보통 폴더블 폰, 그러니까 접는 폰이에요. 그런데 이번엔 좀 특별한 게 하나 더 나옵니다. 이번에 나오는 새 모델은 기존 접는 폰보다 화면을 옆으로 더 넓게 편 형태예요. 펼치면 거의 작은 태블릿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.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모양이라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.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, 경쟁사들도 이제야 겨우 접는 폰을 따라 만들기 시작했는데 삼성은 한 발 더 나가서 또 다른 형태를 먼저 내놓는 거거든요. 남들이 따라오면 저만치 앞서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어요. 요즘 반도체 값, 특히 메모리 값이 크게 올랐잖아요. 폰 안에 들어가는 부품 원가가 그만큼 비싸졌다는 얘기예요. 보통 이러면 폰값도 오르겠네 하죠. 실제로 많은 분들이 메모리 값 오르면 삼성 폰 만드는데 돈이 더 드니까 오히려 손해 아니냐 하세요. 그런데 삼성은 이번 새 폰의 기본 모델 가격을 전작과 똑같이 묶어두기로 했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부품값이 올랐는데도 판매가를 안 올린다는 건 그만큼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길 자신이 있다는 뜻이에요. 장사로 치면 재료값이 올랐다고 음식값을 올리면 손님이 줄잖아요. 그런데 가격을 그대로 두고 손님을 더 끌어모아서 박리담회로 가겠다, 이런 자신감인 거죠. 실제로 삼성은 이번 폰을 전작보다 훨씬 많이 팔겠다는 목표를 세워둔 걸로 알려졌어요. 그러니까 메모리 값이 오르는 게 삼성한테는
한쪽으론 부품 부담이지만 다른 한쪽에선 그 메모리를 파는 삼성이 돈을 버는 거라서 결국 회사 전체로 보면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 양쪽을 다 가진 게 삼성의 힘이에요. 자, 그럼 세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. 세 번째, 이건 삼성 안에서 가장 오래 속을 썩이던 부문 얘기입니다. 바로 파운드리예요. 파운드리, 이것도 어려운 말이죠. 풀어드리면 다른 회사가 설계한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입니다. 주문 받아서 대신 찍어주는 반도체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부문이 한동안 삼성의 골칫거리였어요. 세계 1등인 대만 회사한테 한참 밀리면서 계속 적자를 봤거든요. 그런데 최근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. 이 분야 1등인 대만 회사가 주문 가격을 크게 올렸습니다. 무려 절반 가까이 값을 올린 거예요. 그러면 그 회사한테 일을 맡기던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렇게 비싸졌으면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자 하겠죠? 그 다른 데가 바로 삼성입니다. 값을 올린 1등 회사를 피해서 주문이 삼성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? 공장이라는 건요, 놀고 있으면 계속 손해가 나요. 불 켜고 사람 두는 데만 해도 돈이 들어가니까요. 그런데 주문이 차서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면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. 실제로 삼성의 이 공장 돌아가는 정도가 한동안 반토막이었다가 최근 들어 80% 넘게 꽉 차게 돌아가고 있어요. 그래서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적자만 보던 이 부문이 올해 안에 드디어 흑자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밑빠진 독이던 곳이 이제 돈 버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침 이 흐름이 진짜라는 증거가 최근에 하나 더 나왔어요. 이게 오늘의 네 번째 얘기입니다. 저 미국의 구글 다들 아시죠? 그 구글이 자기네 인공지능 칩을 삼성한테 맡기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. 원래 구글은 이런 칩을 전부 그 대만 1등 회사한테 맡겨왔어요. 그런데 거기에 주문이 너무 몰려서 더는 못 받는 지경이 되니까 그러면 삼성한테도 나눠 맡겨보자 하고 돌아선 겁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. 구글이 삼성한테 맡기려는 건 칩에서 머리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 덩어리가 아니라 그 머리하고 기억장치를 이어주는 연결 부품이에요. 에이, 그럼 별거 아니네 싶죠.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. 바로 이 대목에 삼성만의 무기가 있어요. 아까 앞에서 삼성이 HBM이라는 인공지능용 기억장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. 그 기억장치를 직접 만드는 회사니까 거기에 딱 맞물리는 연결 부품도 누구보다 잘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생각해보세요. 열쇠를 만드는 사람이 그 열쇠에 맞는 자물쇠도 제일 잘 만들겠죠? 구글이 삼성을 고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기억장치하고 연결 부품을 한 집에서 다 만드니까 아기가 딱 맞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공장이 바빠진다는 얘기가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두드리는 실제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. 자, 오늘 본 걸 한 줄로 깨워보겠습니다. 하나, 곧 주주한테 돌려줄 돈이 역대 최대로 커질 수 있고, 둘, 다음 달엔 남들 안 가진 새 폼팩터 폰을 가격까지 묶어서 내놓으며, 셋, 만년 적자이던 공장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고, 넷, 그 공장에 구글 같은 세계적인 회사가 직접 일감을 들고 찾아오고 있다. 이 넷을 모아보면 뭐가 보입니까? 순위표가 1등이냐 2등이냐, 화면이 며칠 빠졌느냐 그런 거랑 상관없이 회사는 안에서 착실히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. 신호를 보고 움직이셔야지 남들 따라 순위표에 일희일비하고 화면 빨갛다 파랗다에 휘둘리면 늘 한 발 늦습니다. 그런데 바로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. 왜 우리 개인은 이런 좋은 흐름을 늘 뒤늦게야 알아차리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. 솔직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. 오늘 보여드린 이런 흐름, 주주 환원이 커진다, 새 무기가 나온다, 적자 부문이 돈을 번다, 이런 걸 큰손들은 진작에 알고 조용히 자리를 잡아둡니다. 그런데 우리 같은 개인은 대부분 다 끝나고 나서 신문에 큼지막하게 나야 그제서야 이런 게 있었어? 하잖아요. 한 발이 아니라 두세 발 늦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늦을까요?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. 오히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요. 뉴스도 많고 유튜브도 많죠. 다만 그 흩어진 소식들을 하나로 깨어서 화면은 흔들려도 회사 안은 단단하구나 하고 정리해볼 시간과 기준이 우리한테는 없는 겁니다. 큰손들은 그걸 전담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있고요. 그런데 늦는 것보다 더 뼈아픈 게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우리가 가진 총알,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에요. 생각해보세요. 큰손들은 판단이 한 번 늦어도 다른 데서 메울 여유가 있습니다. 가진 돈이 넉넉하니까요. 그런데 우리 개인은 사정이 다르잖아요. 한정된 돈으로 한두 권
잘못 들어가면 오늘처럼 빠질 때 싸다 싶어 덜컥 샀다가 더 빠지기라도 하면 그걸 바칠 총알이 더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정보를 남들보다 빨리 제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정된 총알을 어디에 어떻게 나눠들을지 그 기준을 잡는 게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. 바로 그 두 가지, 흐름을 빨리 읽는 눈하고 돈을 나누는 기준, 이걸 같이 챙겨드리려고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. 이 자료는 100% 무료입니다. 뭘 팔거나 광고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돈 한 푼 안 받습니다. 그러니 편하게 받아가시면 돼요. 여러분이 이 자료 받아가시고 영상이 도움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거,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. 그렇게 채널이 조금씩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거든요. 서로한테 득이 되는 거죠. 그럼 이 자료에 뭐가 들었느냐? 오늘 짚어드린 이 4가지, 주주 환원이 어디까지 왔는지, 새 제품 일정은 어떤지, 파운드리 같은 핵심 사업은 지금 어느 단계인지, 어떤 큰 회사들이 일감을 맡기고 있는지, 이런 걸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뒀습니다. 그리고 이 자료의 가장 큰 강점은요,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갱신한다는 점이에요. 시장이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잖아요. 오늘 맞는 얘기가 다음 주엔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어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는 바로 그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신 상황을 정리해서 드립니다. 날짜 지난 신문이 무슨 소용입니까? 받는 그날 기준으로 가장 따끈한 걸 드리는 게 이 자료의 핵심이에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. 이 자료는 모두에게 똑같은 걸 한 장 찍어 뿌리지 않습니다. 왜냐면요, 가진 돈이 얼마냐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하거든요. 생각해보세요. 전 재산이 300만 원인 분하고 3억 원을 굴리는 분이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하면 되겠습니까? 절대 안 되죠. 300만 원이신 분은 무엇보다 잃지 않는 법이 먼저예요. 한번 크게 물리면 회복할 길이 없으니까요. 반대로 3억을 굴리는 분은 지키면서 키우는 법, 여러 군데로 나눠서 위험을 분산하는 게 맞습니다. 그릇 크기가 다른데 똑같은 밥을 담을 순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투자금 규모를 크게 5단계로 나눠서 본인 단계에 딱 맞는 내용으로 자료를 다르게 보내드립니다.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.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. 그 다음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주시면 자료를 발송해드립니다. 복잡하게 뭐 적으실 것 없어요. 자료 받으실 곳하고 본인 투자금이 5단계 중 어디인지 그 정도만 표시해주시면 거기 딱 맞는 자료로 챙겨서 보내드립니다. 그리고 이 자료에는 오늘 영상에서 미처 다 못 다룬 이야기도 함께 담아뒀습니다. 그 중에 요즘 제가 특히 눈여겨보는 게 하나 있어요. 바로 빛으로 만든 반도체 이야기입니다.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. 삼성이 지금 실제로 돈을 들여 준비하고 있는 다음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. 지금까지 반도체 안에서는 데이터가 구리전선을 타고 흘렀어요. 우리 집 전기줄처럼 구리선으로 신호를 보낸 거죠. 그런데 AI 때문에 데이터 양이 폭발하면서 이 구리선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. 좁은 골목에 차가 몰리면 꽉 막히듯이 구리선도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니 느려지고 전기도 엄청 잡아먹어요. 그래서 나온 게 빛입니다. 구리선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쏴보내는 거예요. 빛으로 보내면 훨씬 빠르고 전기도 확 적게 듭니다. 꽉 막힌 골목을 뻥 뚫린 고속도로로 바꾸는 셈이죠. 이걸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데 이름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. 반도체 안의 전선을 빛으로 바꾼다.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. 그럼 이게 왜 우리 주주님들께 중요할까요? 이 빛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.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지거든요. 그런데 삼성이 바로 여기서도 앞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관련 기술 양산 일정까지 이미 내놓은 상태예요. 남들이 그게 뭔데 할 때 미리 자리를 깔아두는 겁니다. 그리고 삼성이 이걸 전부 직접 만들진 않아요. 일부는 협력사에 맡깁니다. 그러면 그 협력사들은 이 큰 회사의 수혜를 받아 같이 크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한때 5만 원이던 게 지금의 30만 원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삼성의 이런 큰 흐름을 받아서 같이 올라가는 협력사라면 어쩌면 삼성전자 그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오해는 마세요. 이건 그 회사들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다만 돈이 흐르는 길목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는 거예요. 그 길목이 어디인지를 자료에 정리해뒀습니다. 오늘은 1등이냐 2등이냐 순위표가 시끄러운 와중에 정작 회사 안에서 뭐가 돌아가는지를 봤습니다. 곧 주주한테 돌려줄 돈은 역대급으로 커지고 다음 달엔 남들 없는 새 폰을 내놓으며 만년 적자이던 공장은 돈 버는 곳으로 돌아서고 거기에 구글
같은 회사가 일감을 들고 직접 찾아오고 있었죠. 여기서 딱 하나만 가져가셨으면 합니다. 순위표에 뜨는 1등, 2등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회사를 보시라는 거예요. 주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. 순위가 바뀌었네 어쩌네 하면 더 그렇죠. 하지만 회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흔들림 앞에서도 중심을 지킵니다. 신호를 보고 움직이는 거죠. 그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분들의 공통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가 실제 실적으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